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INX 남시우 매니저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저희가 3년째 이런 행사를 AWS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AWS 서울 리전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AWS와 온프레미스 혹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환경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림들, AWS 아키텍처를 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화면을 그리는데 아이콘을 찾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사용자들이 공중망으로 SSL VPN이나 아니면 SSH로 VPC를 접속하는 환경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VPC로 연결되는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IPsec VPN,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인 AWS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이렇게 보통 한 4가지의 경우를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에서 VPC에 연결하는 환경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VPC 연결들이 또 다른 엔드포인트라든지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AWS 내의 자원들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번 강연의 주제인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레거시 환경, 그리고 VPC에 있는 다수의 자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전용 회선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전용 회선을 조금 더 넓게 바라봐서 인터커넥션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마 전산실을 출입을 하시거나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사진일 것 같아요. 인터커넥션이라는 것은 서버와 서버 혹은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해주는 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지금 보시는 TP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케이블들로 작업하는 또 다른 장비들을 서로 간에 연결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전부 인터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커넥션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방식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상태를 높이는, 예를 들어서 외부의 망은 1GBps나 굉장히 제한된 용량을 사용하지만 내부의 자원을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밴드위스를 필요로 하는 이더넷 케이블들 아니면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 최적화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의 이용 사례인 하이브리드 혹은 다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도 인터커넥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보안 분산, 데이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의 네트워크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좀 더 고도화가 되면은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스토리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클라우드를 인터커넥션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커넥션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미 네트워크를 다루시는 분들 아니면은 서버를 다루시는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만 조금씩 다르게 쓸 뿐이지 익숙한 환경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와 서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트래픽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 약 연평균 성장률 48%를 예상할 만큼 앞으로는 외부로 나가는 퍼블릭 인터넷보다는 프라이빗과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간의 연결을 하는 인터커넥션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얘기를 하는데 왜 선과 선을 연결을 하는 인터커넥션을 얘기를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AWS 다이렉트 커넥트 사업을 하면서 인터커넥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번 슬라이드부터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 AWS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상품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 사무실 또는 코로케이션 환경과 AWS 간의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을 지원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인터넷들 혹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전용 회선을 통해서 서버와 아마존 혹은 서버와 다른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을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란색의 방금 보셨던 이미지가 아닌 다이렉트 커넥트를 지금 보시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환경이
구름에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앞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KINX는 AWS의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테크놀로지 사업자로서 2016년부터 AWS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다이렉트 커넥트가 서울 이전에 오픈을 하면서 첫 번째 다이렉트 커넥트의 로케이션 파트너였고요. 그 이후에 다이렉트 커넥트를 어떻게 사용하면 고객사들께서 혹은 파트너사들께서 편하게 이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 쪽에서도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 구성 환경들이 존재를 하는데 외부의 전용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AWS 바깥쪽에 모니터링이라든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객사분들 혹은 파트너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쭉 보시는 대로 2017년도에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센터 확대,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 그리고 포털이라고 하는 사용자 편의성들을 계속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인터커넥션이라는 상품 자체는 본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커넥트가 다른 EC2라든지 S3라든지 많은 상품들이 SLA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이렉트 커넥트는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SLA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케이션 파트너인 KINX는 그러한 단점들 혹은 모니터링에 대한 한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 환경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UI들을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클라우드 허브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주요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AWS 다이렉트 커넥트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른 클라우드의 다른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상품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물리적인 회선을 연결하는 로케이션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물리적인 인프라, 레거시 환경에서 모든 클라우드를 연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클라우드 허브라고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 혹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전용 회선들, 텔레콤사의 전용 회선들을 이용해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을 하는 환경을, 즉 클라우드 허브라는 환경을 구축하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 사례들, 레퍼런스들은 제조와 아니면 또 다른 하이테크라든지 다른 이제 업에 비추어서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별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용 회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전용 회선을 구축해 보거나 연결을 해보신 담당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용 회선을 어딘가에 연결을 하는 것은 밴드위스 그리고 전용 회선이 연결될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KINX 가산센터는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회선들이 다 킹스 가산센터의 모든 회선들이 집중이 돼서 저기에 연결을 해야지만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은 레거시 환경과 AWS VPC들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데이터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암센터, 도곡, 분당센터가 있고요. 이 어떤 센터에 들어오시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내 센터 혹은 내 레거시 환경이 어디가 가까운지 보신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을 원하신다라면은 이쪽을 통해서 조금 더 비용을 저렴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이턴시 페이지는 사실 그 이커머스 쪽에서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페이지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 프론트엔드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들을 요구를 하고요. 백엔드는 전부 다 온프레미스 쪽에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DB에서 프론트엔드 EC2까지 도달하는 레이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들 레퍼런스에 따라서 레이턴시들을 측정을 했고요. 혹시 작년에 저희 AWS 다이렉트 커넥트 서밋 때 세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좋아졌고요.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턴시들이 가산 송도를 제외하고는 다 5ms 이내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설계를 하실 때 레이턴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레이턴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허브, 다이렉트 커넥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일 것 같아요. 앞에서 첫 번째 페이지 때 보여드렸던 것은 사용자가 VPC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4가지 케이스를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은 only 다이렉트 커넥트를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사이드, 고객사가 하실 부분들, 그리고 파트너인 킹스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는 AWS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인터커넥션과 같은 맥락으로 흐름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온프레미스에서 전용회선을 쭉 끌고 와서 킹스 데이터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라우터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다이렉트 커넥트의 라우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이렉트 커넥트 라우터는 AWS의 다수의 VPC 혹은 다수의 어카운트 밑에 있는 VPC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허브의 이름과 걸맞게 다수의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들과 연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킹스 DX 로케이션 내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AWS 클라우드의 VPC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 대역을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보내야 될 혹은 트래픽을 보내야 될 이슈가 있을 때 해당하는 VPC는 온프레미스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BGP 운영을 하는 라우터에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 있는 고객사들 중에서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공감대를 많이 찾지는 못하셨었는데 AWS뿐만 아니라 많은 클라우드들이 각각 잘하는 혹은 굉장히 좋은 파스나 사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인터커넥션, 저희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인터커넥션을 하는 아까 구두로 설명드린 것에 대한 아마 실제 사진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들어와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까 막 인터커넥션 케이블 난립했던 그 모습과 같게 저 위에 있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데이터 센터 내에 고객사 렉과 저희 민미룸이라고 하는 회선들이 모이는 구간,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CSP, AWS와 연결되는 모습들이 다이렉트 커넥트의 연장선인 인터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 크로스 커넥, 인터커넥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를 들어와 보시면은 뭐 하부 플로어로 케이블들이 지나간다라든지 클라우드의 패치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실제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라면은 이런 민미룸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클라우드들 연결을 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한 2년 정도 컨설팅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10분의 고객사분들 만나시면은 한 분 정도가 BGP에 대한 단어 혹은 BGP에 대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BGP는 어떤 용어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든 클라우드들,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들은 전용에서는 예전엔 A와 B를 스태틱으로 연결을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BGP라는 환경을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 BGP 구성을 통해서만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BGP 연결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이쪽에 보시는 라우터에서 BGP에 대한 환경들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BGP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픽스라고 하는 IP 테이블들을 받아와서 내 라우터에서 아마존의 IP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 프라이빗 IP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서로 인지를 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AWS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하시고자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제너레이션 하시게 되면은 콘피그를 다운 받을 수 있는
화면들입니다. 이 콘피그를 내려받아서 실제로 라우터에, 물리적인 라우터에 넣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1분 정도가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9분은 잘 못하세요. 그 정도로 여기서 걸려서 작업을 하고 시설을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역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 고민을 하다가 이런 가상 라우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버프라는 용어가 좀 더 VRF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가상 라우터라는 시스템을 저희 가산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라우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혹은 스태틱이나 BGP 설정 전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상관없이 저희 쪽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 클라우드 허브의 가상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작업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도요, 이 스태틱 구성하고 BGP 구성하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가상 라우터가 작년 말에 서비스 런칭이 됐는데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스태틱과 BGP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제 버추얼 네트워킹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엔지니어들의 이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매니지드 서비스, 그리고 저희 기획자들께서 만드신 이제 모니터링과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네트워킹, 아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U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UI는 조금 더 뒤에 클라우드 허브 포탈이라는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 혹은 온프레미스와 연결을 할 때 AWS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중화 구성 사례 4가지입니다. 아까 SLA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용회선이 들어가고 물리적인 환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화를 하면 좋죠. 근데 이중화를 하면은 모든 비용들이 다 곱하기 2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에 대한 고려들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AWS에서 여러 가지 설계들을 미리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저렴한 부분들이 전용회선과 VPN을 페일오버하는 백업을 두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용회선과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VPC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액티브 상태이고요. IPsek을 통해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환경에서 다이렉트 커넥트가 죽었을 때 바로 IPsek으로 절차하는 모습입니다. 전용선이 뭐 죽겠어? 라우터 장비가 그래도 잘 안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가 한 반기에 한 번씩은 PM 정기 점검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저 VPN 백업은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커넥션 이중화. 전용에서는 하나이지만 그 DX 로케이션 내에서만 이제 그 인터커넥션만 2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법. 그 DX 로케이션이 그 킹스 외에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과 전용회선을 전부 다 이중화하는 방법들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구축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이중화와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다이렉트 커넥트가 최대 밴드위스가 낮게는 뭐 얼마든지 낮게 할 수 있는데요. 한 회선당 최고 밴드위스가 10GBps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사는 그보다 높은 밴드위스로 트래픽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AWS에서는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10GBps 선 4개를 40GBps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사실 다이렉트 커넥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되진 않지만 그 VPC라든지 글로벌 연결을 할 때 이 정도 서비스를 구현을 하시려면은 글로벌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VPC 피어링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들을 AWS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VPC 피어링은 그 AWS 글로벌 쪽 설계를 해보신 분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다루시고 써보셨던 서비스이실 것 같고요. AWS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한계는 뭐 어디나 존재를 하잖아요. 한계점은 아까 다이렉트 커넥트가 VPC 수와 상관없이 혹은 다수의 어카운트와 연결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글로벌 서비스와 연결이 되는 대신에 모든 계정이 단 하나여야지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리전이라든지 도쿄 리전이든지 다 같은 계정 내에 VPC로 존재를 해야지만 연결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도 AWS에서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내일 이제 기술 트랙에서 그 AWS 담당 그 SA 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로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쪽 세션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글로벌 트래픽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은 현재 이 세션과 연계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연결들은 사실 AWS 백본이 워낙 우수하고 뛰어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금 트랙인 만큼 제조 트랙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 제조업들은 오피스라든지 공장들을 중국에 두시는 경우가 저희 경험상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중국 쪽은 AWS가 베이징 리전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센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에서 SAP를 돌리는데 중국에 있는 사무실들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들이 접속하는데 자꾸 끊겨요. 느려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사용자들이 몰렸을 때 1시간쯤 지나서야 네트워크 연결이 돼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KINX가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서비스의 파트너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넷들을, 트래픽들을 소통하는데 사실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보다 조금 더 그쪽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회선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 내 지도에 이제 레이턴시 표시를 했는데요. 중국 쪽 상하이로 직접 들어가는 회선들을 통해서 AWS 서울 리전과 베이징 리전을 직접 연결은 못하지만 서울 리전에서 저희 쪽에 중국 쪽으로 가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김없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나 사무실들 연결을 하는 서비스들을 현재 제조업체들에게 다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키텍처 그림은 뒤에서 한 페이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사실 뭐 AWS 쓰시는 분들 클라우드 와치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원되는 매트릭들 전송량이라든지 링크 상태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익숙하실 건데, 이건 뭐 AWS 디스는 아닌데요. 가끔 AWS 다이렉트 커넥트가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기서 이제 그 다운 상태로 돼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을 때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저희는 AWS의 클라우드 와치뿐만 아니라 전용 회선이 연결되는 인터커넥션 구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AWS와 생각이 비슷했는지 AWS에서도 올해 한 2Q, 3Q에서는 그 AWS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그 인터커넥션 사이에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도 클라우드 다이렉트 커넥트 사업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이 현재 나와서 AWS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정식 파트너 그 랭크에 매니지드 파트너로서 아마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협의 단계, 그냥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화면을 저희 클라우드 허브 포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허브 포탈은 그 아까 이제 계속 고객군을 지칭할 때 고객사분들, 컨설팅 파트너사분들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포탈 형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고객사분들께서도 직접 구축해서 많이 쓰시지만 사실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게 비용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그 네트워크적인 이해 기반도 필요하고 딜리버리도 다소 길기 때문에 컨설팅 파트너사들, 밖에 엑스포에 보면은 많은 컨설팅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컨설팅사를 통해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하시는 사례가 사실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푸시를 날릴 수 있는 유저 포탈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컨설팅 파트너사가
다수의 고객들을 관리를 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API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꾸려놓은 매니지드 포탈을 운영을 하실 때에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 파트너 포탈을 각각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저 포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네트워크적인 환경, 레이어 2로 왔다 갔다 하는 인터커넥션에서 모니터링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그 중간에 연결되는 스위치가 많은 클라우드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안 등급이 저희 내에서 높은 장비이다 보니까 데이터 게더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은, 데이터들은 여기 외에 앞으로도 어떤 항목들이 추가될지는 저희도 현재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고객 사례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200Mbps를 이중화를 한 사례이고요. 상세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MRTG 정보, 그리고 커넥션이라든지 VLAN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여기 VLAN 추가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그 BGP 설정을 말씀드렸잖아요. BGP 세션 VLAN 하나당 VPC 한 개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WS 운영을 할 때 VPC 한 개만 운영하진 않잖아요. 뭐 프로덕트 환경도 있고 스테이지 환경도 있고 그 외에 뭐 많은 환경들이 AWS 다이렉트 커넥트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으로 연결을 하고자 원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고객사에서는 저희 쪽 네트워크 엔지니어하고 직접 뭐 협의 대면을 하셔서 얘기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러시기 싫어하시니까 아예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이쪽에서 VLAN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VPC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VLAN들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간별로 누적해서 사용량과 패킷 현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고객사에서는 그 어떤 정기 리포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패킷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AWS 클라우드 워치 쪽하고 저희 쪽에 대한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그 데이터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 BPS 인 아웃과 인터페이스 상태들을 저희 스위치 단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클라우드 와치에서 보실 수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저희 쪽에 이런 그 인계치 설정을 통한 이제 푸시 메시지,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운영을 하시는 라우터에서도 푸시들을 거실 거잖아요. 그런 이제 세 단계별로 푸시들을 받아보시면서 AWS 가상화 환경뿐만 아닌 외부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어디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으시는데 조금 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 파트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파트너사 한 곳이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사 어카운트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2개만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뭐 일부 파트너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쫙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이 리스트에 대한 이제 그 쇼컷 오른쪽에 보시는 관리 포탈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유저 포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파트너 포탈은 전체적인 관리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 같은 API를 오픈 API를 제공하는 게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고객분들도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클라우드 허브 포탈에 많이 들어오시지만 컨설팅 파트너사 분들은 거의 안 들어오시거든요. 본인들이 각 운영하고 있는 이제 어카운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컨설팅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대부분 굉장히 강력한 매니지드 포탈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외부 자원들도 API를 연결해서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분들께 이런 API를 제공을 함으로써 아까 그 유저 포탈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다 본인들 포탈에 머지시켜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조회, 상세 정보 조회, 뭐 사용량, 패킷 현황 이런 기본적인 아까 유저 포털에서 보여드렸던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컨설팅 파트너사가 직접 운영하시는 매니지드 포탈에서 좀 더 쉽게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조금 이따 설명드릴 아키텍처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던 연결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가까운 센터에서 연결하시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요,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 보시는 케이스는 그 KT 분당센터에서 연결을 한 사례인데요. KT 분당센터에서 쭉 넘어와서 가산으로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용회선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킹스 분당 그 KT 분당센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하면 일단 전용회선이 쌀 수밖에 없죠.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 온프레미스에서 저희 쪽 센터 분당센터까지 전용회선을 연결을 하고 이 분당과 가산 간에는 이 무지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희 그 백본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구성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아마 온프레미스 저 KT 분당에서 킹스 가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케이스가 한 50% 이상 저렴할 거예요.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후단에 있는 글로벌 연결 트렌치 VPC를 통해서 연결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페이지는 아까 이제 중국 쪽의 회선 그 제조업에서 많이 다루신다라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 쪽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름이 조금 달라요. 차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아닌데요. 저희 중국 쪽으로 나가는 회선 상품 이름입니다. 차이나 텔레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내 VPC가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도 되고요. 그 실제 구성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VPN을 통해서 킹스 가산까지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중국까지 저희 망을 통해서 이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지도 쭉 보여드리면서 음영으로 레이턴시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실제 오른쪽 위에 스모크핑을 보시면은 그 실제 사례 상하이 오피스에 있는 그 고객 사례였는데요. 레이턴시가 한 25mm 조금 넘게 나오고 패킷 로스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 연결을 서비스를 하고 본지사 연결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중국까지 전용회선을 연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고가이고 일반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은 국내 사용 시간이 높을 때, 중국 사용 시간이 높을 때에 패킷들이 계속 빠지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현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AWS의 제조 관련된 담당 SA 분들이나 아니면 파트너사의 제조 담당하는 SA 분들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세션에서 그 SAP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POC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이전에는 아마 제조업 쪽에서 종사하시기 때문에 AWS의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차가 오기도 하고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와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다가 아마존 쪽에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쉽게도 서울 이전에는 아직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SAP 마이그레이션 같은 서비스를 그 구상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단기 이용 사례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통해서 저희 킹스 가산센터에다가 이동을 해놓고 저희 POC 환경 룸에서 가상 라우터를 통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를 열어놓고서 데이터들을 다 AWS 옮기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SAP를 주로 다루는 국내 그 컨설팅 파트너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POC가 다수 종료가 돼서 좋은 리포트가 산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 제조 및 하이테크는 아니고요. 핀테크 쪽에서 다뤘던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한 장 넣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VPC가 아니고요. 콘솔이에요. 이 고객사 핀테크 업체는 특이하게 그 폐쇄된 전용망을 구성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그 특정한 퍼블릭 IP, 공인 IP 몇몇만 콘솔에 접속하는 것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 독특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들에 대한 사례도 구성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온프레미스에서 전용선이 아닌 IPsek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똑같이 DX 구성을 하되 퍼블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보통 공인 IP를 직접 갖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케이스 오픈을 통해서 AWS가 공인 IP를 몇 개를 그 케이스 검토를 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공인 IP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 받아서 세팅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VPN에서 NAT를 해서
콘솔에 특정한 사용자만 접속을 하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로 봤을 때는 접속하는 아키텍처 사례는 많은 구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VPN을 구성을 하고 퍼블릭 IP를 통해서 DX를 구성한 특이 사례이기 때문에 한 장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비스 개통 절차이고요. 다이렉트 커넥트 혹시 그 AWS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데디케이트 커넥션, 호스티드 커넥션. 근데 실제 콘솔에서 그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이라는 메뉴를 탁 누르면은 이 데디케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1GBps 그리고 10GBps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호스티드 커넥션 50Mbps에서부터 500Mbps까지도 설정은 가능한데 고객사에서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 같은 그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사가 먼저 만들어서 해당하는 고객사 어카운트 아이디에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고려를 하실 때 내가 데디케이트 커넥션이냐 아니면 호스티드 커넥션이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킹스랑 연결에 대한 구성을 협의를 할지 아니면 호스티드 커넥션 같이 밴드위스 설정부터 DX 포트까지 킹스 쪽에 먼저 문의를 주셔서 할지 두 가지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 업무를 하시는데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어고요. 왼쪽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외부 전용 회선 제일 왼쪽에 있는 전용 회선 견적부터 신청까지가 보통 지금 2, 3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2, 3일이고요. 실제 작업을 하게 되면 전용 회선 까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아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던 BGP 설정하고 뭐 그런 네트워크 설정들 하고 그 다음에 AWS에서 버추얼 게이트웨이, 버추얼 인터페이스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콘피그 다운받아서 서로 간 네트워크 통신까지 하는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시고요. 빨리 되는 경우는 저거보다 단축될 수 있고요. 늦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실제 사례로 한 달 보름 정도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오래 걸린 사례는요 전용 회선이 구성되고 이런 사례는 아니고요. 아까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네트워크 연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막히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엔지니어가 저희 쪽에 뭐 가상 라우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세하게 굉장히 깊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오실 때 다 쿠폰 같은 거 하나 받으셨죠?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저희 그 엑스포에 저희 부스에서 소정에 참석하신 분들께 기념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